7위 스트레이키즈 손흥민 홈구장 입성? 스트레이키즈가 놀라운 월드투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내년에 남미, 북미, 유럽 20개 지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중 내년 7월 18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홈구장 영국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K-팝 아이돌이 공연을 하는 것은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이라고 하죠. 이 외에도 스트레이키즈는 얼마 전 사흘간 진행한 도쿄돔 공연에서 무려 16만 5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엄청난 일본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내년 2월 개최되는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폴 비주얼 미디어 부문에 스트레이키즈의 슬래시가 수록된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사운드 트랙 앨범이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 스트레이키즈는 오는 12월 13일 컴백을 위해 스트레이키즈만의 힙합을 보여줄 새로운 앨범 스키즈와 핍테이프 합 발매를 예고했죠. 항상 놀라운 글로벌 성장을 보여주는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는 어떤 힙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6위 투바투 수빈 활동 중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팬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멤버 수빈이 최근 컨디션 난조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당분간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수빈은 위버스에서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죠. 이러한 소식에 팬들은 무리한 스케줄을 할당한 소속사를 비난했는데요. 팬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수빈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멤버들도 건강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휴닝카이는 급체로 인해 콘서트 공연 도중 퇴장, 범규는 음악방송 무대 엔딩에서 코피가 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연주는 지난해 링거를 맞아가며 연말 가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죠. 또한 범규는 월드 투어 도중에도 건강 문제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미국 대표 음악 잡지인 롤링스톤 인터뷰 도중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유독 하이브 소속 아이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던 일이 많았는데요. 이에 하이브 소속 아이돌들의 팬들뿐만 아니라 타 소속사 아이돌 팬들까지 아티스트들이 돈으로만 보이냐, 아이돌 몸 상태도 체크하지 않고 무작정 스케줄을 잡는 것이 문제다 등 하이브의 무리한 아이돌 스케줄 운영을 비판하는 중입니다. 5위 세븐틴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세븐틴이 K-팝 아이돌 최초로 미국 디즈니의 연말 특집 무대에 섭니다. 미국 ABC에 따르면 세븐틴은 오는 12월 1일 방송되는 디즈니의 The Wonderful World of 디즈니에 출연하여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의 단독 무대를 꾸민다고 하는데요. 해당 연말 특집 프로그램에는 과거 머라이어 캐리, 데이비드 포스터, 안드레아 보첼리, 켈리 클락슨, 이디나 멘젤 등 유명 팝스타들이 출연했고, 올해 세븐틴은 엘튼 존, 존 레전드, 펜타토닉스 등 레전드 팝스타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하죠. 오는 27일 일본 싱글 4집을 발매하고 현지에서 돔 투어를 예정 중인 세븐틴은 팬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세븐틴 내 인기 유닛인 부석순이 내년 초 1월에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넘치는 에너지와 즐거움을 주는 부석순이 이번에는 어떤 노래로 컴백하게 될지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기대 중입니다. 4위 내년 코첼라 속 K-팝. 국내에서 많은 화제가 되는 미국의 대형 뮤직 페스티벌이 있죠. 바로 코첼라 벨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인데요. 이제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아이돌들은 매년 미국의 최대 페스티벌 중 하나인 코첼라에서 화제가 되는 무대들을 보여주고 있죠. 내년에도 역시 멋진 K-팝 아이돌들이 코첼라 무대에 오르는데요. 먼저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었던 블랙핑크의 멤버들은 이제 솔로로 출격하죠. 올해 많은 솔로곡들을 발매하며 멋진 노래를 들려준 리사, 그리고 만트라로 많은 여성들을 감동시킨 제니가 다시 한번 코첼라 무대에 오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하이픈도 2025년 코첼라의 열기를 더하는데요. 많은 페스티벌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 엔하이픈이 첫 출전하는 코첼라 무대에서는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제 K-팝 아이돌들이 해외 최대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너무 당연하게 오르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3위 뉴진스 한이 사내 괴롭힘 결론. 뉴진스의 팬들은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하이브 건물 내에서 타 레이블 소속의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뉴진스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부지청은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한이와 같은 연예인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파마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들과 비슷한 상당수의 프리랜서들이 같은 직장에서 지시를 받고 일을 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한이와 관련된 이번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해외 언론인 BBC에까지 보도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번에 뉴질스의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화제가 된 만큼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2위, 일본 레코드 대상 속 K-팝. 현존하는 일본의 음악 시상식 중에서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시상식인 일본 레코드 대상. 이 시상식에 올해 많은 K-팝 그룹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2년 연속으로 우수 작품상을 받은 뉴진스가 있죠. 우수 작품상은 그의 발표된 곡 중에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예술성, 독창성, 기획성이 뛰어난 10곡을 선정하여 주는 상인데요. 이 10곡 중에서 연말에 대상을 정한다고 하죠. 뉴진스가 올해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 슈퍼내추럴이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연말 시상식 대상 후보가 되었습니다. 뉴진스는 작년에도 기토로 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이는 64년에 걸친 일본 레코드 대상 역사상 최초로 외국 싱글곡이 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이었죠. 올해 뉴진스가 슈퍼내추럴로 대상까지 수상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대상을 발표하는 시상식은 12월 30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그네틱으로 많은 인기를 보여준 아일릿은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K-팝 걸그룹이 이 수상식에서 신인상을 받게 된 것은 2011년 2NE1 수상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화제가 된 아티스트에게 주는 특별상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계적 활약을 보여준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특별 국제음악상은 르세라핌이 수상했다고 하죠.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K-팝 아이돌들이 자랑스럽네요. 1위, 지드래곤 대 로제. 놀라운 K-팝 아이돌들이 동시에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먼저 수많은 K-팝 팬들이 기다려온 빅뱅의 지드래곤이 파워에 이은 새로운 신곡 홈 스위트 홈을 발매했죠. 지드래곤이 즐거운 나의 집인 팬들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의 신곡은 오래 기다려온 팬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곡이 팬들에게 더 의미 있는 이유가 또 있죠. 신곡 발매 전날 지드래곤은 인스타를 통해 세계의 건반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빅뱅을 의미하는 이미지로 과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공개할 때에도 이 이미지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많은 팬들은 금요일 발매될 신곡을 빅뱅 신곡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빅뱅의 신곡은 아니지만 태양과 대성이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오랜만에 나온 빅뱅 완전체 곡이어서 많은 팬들은 이번 신곡을 더욱 의미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놀라운 흥행을 보여준 로제는 이번엔 진지한 감성의 곡 넘버원 걸을 발매했는데요. 상대에게 넘버원 걸임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로제의 연약하고 고독한 마음이 숨김없이 드러난 노래였죠. 이번에도 로제는 브루노 마스의 프로듀싱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시각에 함께 노래를 발매한 두 사람은 마마에서 정말 오랜만에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로제는 22일에 브루노 마스와 함께 아파트 첫 무대를 보여주었고 지드래곤은 태양 대성과 함께 약 9년 만에 빅뱅 완전체 마마 무대를 선보였죠. 로제와 빅뱅의 멋진 무대들을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1월 셋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